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애를 둘이나 낳고 살다 보니 부모로서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도 부모 나름인 건지 자기가 낳은 자식을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리고 하필이면 제가 그런 사람 밑에서 자라는 바람에 참 서러운 시절을 많이 보냈죠. 하지만 이젠 그 서러움을 끝내고 당당하게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안 분위기는 항상 안 좋았어요. 엄마랑 아빠랑 싸울 때도 많았고, 할머니 집에만 가면 큰 소리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사실 그 원인은 다 저희 엄마한테 있었어요. 엄마가 제가 8살 때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가 걸려서 난리가 났었는데, 저희 아빠가 한번 용서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그런 전적이 있다 보니 저희 할머니와 고모들이 엄마를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역시 애미 너는 관상이 안 좋아.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말렸어 했는데 그게 못 말린 게 한이다, 한. 엄마, 그렇게 도시락이라도 싸들고 말리셨어야죠. 왜 우리 종석이가 올케 같은 여자 끌어안고 살아야 되냐고요. 그나저나 얼굴이라도 예쁜 여자가 바람 피우면 이해라도 하지. 얼굴도 못나서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하지만 엄만 그럴 때마다 주눅도 들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건 제가 13살 때 엄마가 또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가 아빠한테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와 고모들이 저희 집에 와서 엄마 머리채를 잡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야, 너 드디어 미쳤구나.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여자 한번 용서해줬으면 반성하고 조용히 살 것이지. 어디서 또다시 더러운 짓거리를 해? 더러운 짓거리라뇨.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심심해서 남자 몇 번 만난 게 그렇게 죄예요? 뭐라고?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 결혼하지 말고 너 혼자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면서 살던가. 왜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인생을 망치냐고. 그런데 엄마가 2번이나 바람을 피웠는데도 저희 아빠는 저와 오빠 때문인지 또다시 엄마를 용서해 주시더군요. 하지만 아빠의 목소리만큼은 정말 화가 나 보였어요. 당신, 나 당신이 2번이나 바람 피운 거 절대 못 잊어. 그냥 당신이 그래도 우리 애들 엄마 노릇이라도 하길 바라는 뜻에서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애들한테나 신경 써. 알았어? 그런데 저희 엄만 도무지 양심이라는 게 없는 건지 아빠가 2번이나 용서를 해줬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더군요. 맨날 밖으로 나돌기만 하고 집안일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게다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아빠가 무슨 말만 하면 짜증을 내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심지어 할머니 생신 때도 모른 척을 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사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빠도 엄마한테 질리셨는지 결국 제가 17살 때 아빠가 먼저 엄마한테 이혼 선언을 하시더군요. 나 이제 당신 같은 여자랑 못 살겠으니까 우리 이혼해. 난 그래도 당신이 반성하고 달라질 줄 알고 용서해 준 거였는데 계속 이딴 식으로 하면 나도 더 이상 못 참지. 뭐?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뭐 당신이 나 아니면 잘 살 수나 있을 줄 알아? 당연히 당신 없으면 더 잘 살지. 그리고 나도 이제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신세 망치지 않고 나랑 마음 잘 맞는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자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그때 당시에 만나는 여자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빠 몰래 2번이나 바람을 피웠던 엄만 막상 아빠가 똑같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내로남불로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해? 당신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왔을 뿐이지 우리 아직 이혼 안 한 상태야.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거 외도라고, 외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외도 경력이 2번이나 있는 당신이 선배로서 나한테 뭐 조언이라도 해주려고? 그나저나 당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나한테 화내는 거 진짜 웃기네.
당신은 두 번이나 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으면서 정작 당신이 당해보니까 억울한가 보지? 당연히 억울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기분 더럽게 내 남편이 딴 여자랑 만나는 꼴을 내가 왜 봐야 되냐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던 저희 집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아빤 그때 만나던 아줌마와 재혼을 한다고 해서 저랑 오빠가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는 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자주 싸우시긴 해도 진짜로 이혼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앞으로 제 앞에 지옥 같은 일이 펼쳐질 거라는 거였죠. 전 그래도 엄마랑 오빠랑 셋이서 사이좋게 지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제가 아빠와 고모들을 닮았다는 이유로 저를 차별하기 시작하셨거든요. 하루는 엄마가 아빠랑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집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절 빤히 쳐다보시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아유, 가람이 넌 어쩜 밥 먹는 모습도 네 고모들이랑 똑같니? 너 밥 먹는 거 볼 때마다 아주 입맛이 뚝 떨어진다. 너 때문에 엄마 밥 못 먹게 생겼으니까 당장 밥그릇 들고 방에 들어가서 먹어. 알았어? 저는 그때 이후로 엄마의 눈치가 보여서 밥도 매번 따로 먹어야 했어요. 엄마가 절 볼 때마다 미운 사람들이 생각난다면서 화를 내셨거든요. 게다가 그때 당시 저희 오빠가 고3이었는데 엄만 절 오빠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군요. 가람아, 네 오빠가 사과 좀 먹고 싶댄다. 얼른 냉장고에 있는 사과 깎아다가 네 오빠 좀 갖다 줘. 그 말에 전 어쩔 수 없이 사과를 깎았는데 사과가 너무 맛있어 보이길래 한 조각을 집어먹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보고 제 손에 있는 사과를 뺏어가지고선 화를 내더라고요. 네 오빠한테 사과 갖다 주랬지. 언제 너 보고 먹으랬어? 하여튼 식탐 많은 것도 그 징글징글한 너희 고모들이랑 똑 닮았네. 당시 전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당장 집을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서러움을 견디며 살아야 했어요. 여기서 더 밉보이면 아예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오빠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엄만 오빠한테만 잘해주더군요. 오빠한텐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밥도 사 먹으라며 용돈도 턱턱 주더니 저한테 문제집 살 돈도 안 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서러워서 아빠한테 연락해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빠, 나 그냥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엄마가 맨날 오빠만 좋아하고 나 미워한단 말이에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히고 내가 너무 쓸모없는 짐덩이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서러워요. 아빤 이미 자식이 둘이나 있는 여자와 재혼을 했기 때문에 절 데려가실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청 화를 내셨나 보더군요. 하지만 아빠가 엄마한테 화를 낸 건 오히려 역효과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거기에 불만을 품고 저를 더 구박했거든요. 넌 왜, 네 아빠한테 왜 쓸데없는 말을 짓거려? 너 때문에 네 아빠가 나보고 자식이나 차별하는 미친 여편네라잖아. 역시 김씨 집안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너 때문에 짜증이 나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전 맨날 저한테만 구박을 하는 엄마 때문에 하루라도 안 우는 날이 없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자상한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억울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 우울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없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학교에 갈 때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절 차별하는 사람도 없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공부도 하다 보면 저도 남들처럼 평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특히 저희 반에 강효섭이라고 안경을 쓰고 되게 조용한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은근히 절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제가 집에 필통을 놓고 오면 볼펜을 빌려주고 제가 숙제를 깜빡하고 안 해오면 자기 숙제를 보여주더군요. 그러다가 한 번은 집에 가는데 효섭이가 절 조용히 따라오더니 우물쭈물 말을 걸더라고요.
가람아, 너 이쪽으로 가는 거 맞지? 나도 같은 방향인데. 아, 그래? 나랑 같은 방향이었구나. 근데 그건 왜? 아, 그게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쑥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집에 갈 때 몇 번 같이 갔는데 워낙에 내성적인 애라 말도 몇 마디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조용히 절 챙겨주고 제 옆에 있어주는 효섭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같은 반 친구들이 효섭이 보고 절 좋아하는 거 아니냐며 놀린 적도 있었는데 얼굴이 시뻘개져선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절 좋아하는 것 같긴 했는데 전 그때 당시 효섭이한테 이성적인 호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친구로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선 소소하게 즐거운 일이 많았지만 집에만 가면 똑같이 지옥이 펼쳐지곤 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가 저와 오빠를 더 심하게 차별하더라고요. 심지어 오빠가 대학에 갈 땐 등록금도 다 내주셨으면서 저보곤 아예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대학 보내려고 힘들게 일하는 줄 알아? 나 그 돈 못 내주니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이나 해. 알았어?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오빠만 대학에 보내주고 난 안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억울하면 너랑 똑 닮은 김씨 집안 식구들한테 가서 등록금 내달라고 하던가. 왜 등록금을 나한테서 찾아? 엄마가 끝까지 등록금을 못 내준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펑펑 나더군요. 결국 전 대학에 너무 가고 싶어서 아빠한테 연락해 대학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엄마의 행동에 화를 내면서도 절 많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이놈의 미친 여편네가 진짜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자식들을 차별해? 카라마, 걱정하지 마라. 네 대학은 네 아빠가 보내줄게. 우리 딸이 못된 엄마 만나서 대학도 못 가면 안 되지. 아빠가 다 내줄 테니까 넌 공부만 열심히 할 생각해. 알았지? 결국 전 아빠의 도움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아빠가 아니었다면 전 대학에 아예 못 가거나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풀로 받아 겨우 학교를 다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이후에도 엄마의 차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취업했을 땐 멋있게 입고 다녀야 된다며 비싼 정장까지 사주시더니 제가 취업하고 나니까 생활비를 내라고 닥달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여태까지 키워준 값이 있으니까 앞으로 월급 받으면 20%씩 생활비로 내라. 내가 너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주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아니, 내가 무슨 하숙생이에요?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주니까 돈을 내라고 하게? 그런 오빠한테 왜 생활비 안 받는 건데요? 먹어도 오빠가 더 많이 먹고 온갖 혜택은 오빠가 다 누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평생 받고만 살았던 저희 오빠가 옆에서 오히려 저한테 빈정거리더군요. 야, 엄마가 생활비 내라면 낼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어? 우리 엄마가 너 고모들이랑 닮아서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데 여태까지 키워주신 거잖아. 그랬으면 너도 그 보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는 우리 엄마 기분도 생각을 해야지. 참, 그런 오빤 엄마 얼굴만 쏙 빼닮아서 여태까지 엄마 사랑 듬뿍 차지하느라 아주 좋았겠네. 그렇게 내가 고모들 닮은 게 기분 나쁘면 그냥 나 혼자 빠져줄게. 어차피 난 엄마랑 오빠 사이에서 불청객일 뿐이니까 그냥 빠져주겠다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집을 나와버렸어요. 어릴 때야 혼자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지만 이젠 저도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는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 집에서 나와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너무 서러워서 엄마와 잘 보고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족도 없이 혼자 지내다 보니까 좀 외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 2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는 프렌치 불독과 포메라니안이었고 고양이는 먼치킨이라는 종이었어요. 그래도 반려동물이 3마리나 생기니까
마음의 의지도 되고 너무 좋더군요. 그 후 전 틈날 때마다 강아지들을 산책시키고 집에서 저희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먹을 간식도 직접 만들어줬어요. 게다가 제가 손재주가 좀 좋은 편이라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직접 옷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0대 초반 때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엄만 오빠 결혼한다고 3억 원짜리 아파트를 해주시더군요. 사실 그때 엄마가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장사가 되게 잘 됐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실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 중년의 사람들이 유럽 여행이든 어디든 갈 때마다 다 등산복을 입고 다녔다는 걸요. 엄만 거기서 번 돈으로 뭐든지 다 오빠랑 새언니한테 퍼주기만 했습니다. 전 어차피 찬밥 취급이었기 때문에 잘 만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계속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며 혼자 살던 전 30대 중반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정말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되었죠. 그건 바로 고등학교 때 저한테 잘해줬던 효섭이었습니다. 15년이나 흘러서 다시 보니까 되게 멀끔하고 멋있어져 있더라고요. 어머, 너 효섭이 아니야. 세상에, 자세히 안 봤으면 못 알아볼 뻔했어. 그땐 빼빼 말라가지고 공부만 하게 생겼었는데 언제 이렇게 듬직해진 거야? 나도 대학 가고 나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지. 그나저나 오랜만에 가람이 너랑 만나니까 정말 반갑다. 그래, 요새 뭐 하고 지내? 난 동물병원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거든. 뭐? 동물병원? 그럼 너 수의사가 된 거야? 야, 이거 진짜 잘 됐다. 사실 나 강아지 2마리랑 고양이 1마리를 키우고 있거든. 너네 병원 어딘데? 앞으로 나 동물병원 갈 일 있으면 꼭 너희 병원으로 가야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운영하는 병원이면 훨씬 더 믿음직스러울 거 아니야. 세상에 그렇게 소심하던 애가 수의사가 되어 듬직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너무 신기하더군요. 마침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던 터라 대화가 너무 잘 통했어요. 예전엔 소심해서 저한테 말도 제대로 못 걸었는데 이젠 오히려 자기가 대화를 주도할 정도로 성격이 활발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 효섭이와 다시 친해지게 되었고 그 후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람아, 나 동물병원 쉬는 날 나랑 같이 강아지들 산책시킬래? 우리 동물병원에 종종 강아지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강아지들을 맡아서 키우고 있거든. 내가 애들 산책시키기 좋은 공원 아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그렇게 전 반려동물이라는 매개체로 효섭이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결국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성격이 다정하고 세심하다 보니까 만나는 내내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 1년가량 만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부모님께서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원래는 정말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이젠 다 커서 어렸을 때 짝사랑했던 아가씨랑 이렇게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하니 엄마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들 정말 속 깊고 좋은 애니까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봐요. 알았죠?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이번엔 저희 엄마한테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엄만 제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별로 관심도 없고 오히려 모진 말만 하시더군요. 결혼이야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엄만 너한테 한 푼도 못 도와주는 거 알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들끼리 대출받아서 알아서 결혼하더라. 누가 엄마 보고 도와달랬어요? 그냥 결혼할 남자니까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건데 축하한다는 한마디도 못 해줘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오빠가 결혼할 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해줬으면서 저한텐 단칼에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못을 박으니까 솔직히 서운하긴 하더군요. 하지만
엄마한테 뭘 바라고 찾아갔던 게 아니었기에 그냥 대충 인사만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한테도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 아빠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빠랑 재혼한 그 아주머니께서 오히려 저희 엄마보다도 더 저를 축하해 주시더군요. 어머, 우리 큰딸이 이제 결혼하는 거야? 아유, 너무 잘 됐다. 더군다나 신랑감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러면 원래 잘 아는 사이니까 더 볼 것도 없겠네. 뭐? 큰딸? 언제부터 우리 가람이가 당신 큰딸이었어? 왜? 아니, 당신 딸이니까 내 딸이기도 하지. 아이, 물론 내가 낳고 키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딸은 딸이지. 가람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 정말 축하한다. 네 아빠가 항상 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옆에서 지켜줄 사람이 생겼다고 하니까 아줌마도 참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 엄마도 아닌 사람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정작 친엄만 결혼 축하도 안 해주고 돈 한 푼 못 준다는 소리는 하고 있으니까 더 비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 그냥 인사를 드리러 간 것뿐이었는데 아빠가 저한테 결혼 자금으로 2천만 원을 주신다고 하더군요. 가람아, 아빠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구나. 너도 알다시피 아빠한테도 딸린 식구가 있다 보니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 그래도 이거라도 신혼 살림하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구나. 아빠, 전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2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저 결혼할 때 이 돈 보태서 꼭 행복하게 잘 살게요. 항상 저한테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아빠가 주신 2천만 원이라는 돈은 저한테 참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그 돈을 신혼집 마련하는 데 보태고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평생 못 받아본 사랑을 저희 시부모님한테서 다 받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고 생선도 직접 살을 발라서 제 밥 위에 올려주시더라고요. 새아가 내가 갈치 맛있게 구웠으니까 한 입 먹어봐라. 살이 부드러워서 꿀떡꿀떡 잘 넘어갈 거야. 우와,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누가 이렇게 밥 위에 반찬 올려주는 거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전 여태까지 밥 먹을 때도 항상 눈치만 보면서 먹었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아무 말 없이 웃으시며 계속 제 밥 위에 반찬을 하나씩 올려주시더군요. 전 한 번도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머리를 조금 자르고 시댁에 간 적이 있었어요. 많이 자른 게 아니라 별로 티도 안 났을 텐데 시어머니가 바로 알아채고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어머, 새아가 너 머리 잘랐구나. 지난번에 봤을 땐 머리가 팔뚝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어깨 쪽으로 살짝 올라왔네. 머리를 그렇게 자르니까 깔끔하고 단정하니 더 예쁜 것 같구나. 어머님, 저 머리 자른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엄만 제가 염색을 하든 파마를 하든 관심도 없어서 못 알아보시는데 어머님이 이런 것까지 한눈에 알아보실 줄은 몰랐어요. 딱 봐도 달라졌는데 왜 못 알아봐. 우리 예쁜 며느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뭘. 그나저나 머리 자르니까 깔끔하고 예쁜데 내가 옷도 예쁜 걸로 한 벌 사줄까? 어차피 오늘 집에서 할 것도 없었는데 나랑 같이 백화점이나 가자꾸나. 안 그래도 예쁜 우리 며느리 내가 더 예쁘게 해줘야지. 전 그날 시어머니랑 백화점에 가서 팔짱 끼고 돌아다니며 쇼핑을 했습니다. 엄마랑은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랑 그러고 다니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한테도 남들처럼 좋은 엄마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또 제가 감기 몸살이 걸려서 주말 내내 누워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약도 먹여주고 꿀물도 타다 주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는데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는지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된다며 시어머니가 저한테 삼계탕도 끓여주시고 냉장고에 먹을 걸 잔뜩 채워놓으시더군요. 게다가 시아버지는 안 그래도 잘하고 있는 남편한테 잔소리까지 하셨어요. 효섭이 너 우리 며느리 힘들게 하지 말고 집안일 같은 것도 네가 먼저 좀 나서서 해라. 요즘엔 남자라고 가만히 앉아서 거들먹거리면 안 되는 거 알지? 밥도 네가 좀 하고 깔끔하게 청소기도 돌리고 해. 특히 오늘처럼 우리 며느리가 아픈 날엔 무조건 네가 다 나서서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가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게 있는데 그 정도도 안 하겠어요? 아버지 며느리 힘들게 할 일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면서도 저희 엄마와는 자주 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만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이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까지 차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초반엔 남편이 사위 노릇을 하겠다고 선물도 사드리고 찾아갔던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엄만 그 선물은 거들떠도 안 보고 새언니랑 오빠만 드리고 그냥 밖에 나가버리더군요. 사위 왔다고 밥 한 번 차려주신 적도 없었고요. 엄마가 하도 그러길래 저는 남편한테 더 이상 저희 엄마 챙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딸 취급 못 받고 남편도 사위 취급 못 받는데 굳이 가서 기분 나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저희 시댁 식구들하고만 잘 지내면서 아들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마음이 따뜻한 시댁 식구들이 생긴 것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저와 남편을 쏙 빼닮은 자식들까지 생기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저도 남들처럼 마음껏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애들을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뒀었는데 애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자 저도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마침 남편이 수의사이고 저도 동물들을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 용품샵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떼와서 파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제 손재주를 발휘해서 직접 강아지 옷이랑 장난감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저희 시댁 식구들이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에미야, 너희 가게에서 사료도 판다고 했지? 아니, 내 주변에도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쓸쓸해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 내가 이참에 그 사람들 보고 너희 가게 가서 사다 먹이라고 하려고. 어머, 그러시면 저야 감사하죠. 아버님 지인분들 오시면 제가 할인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시라고 하세요. 게다가 저희 시누이도 저한테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더라고요. 새언니, 혹시 애견 동호회 같은 데 협찬해 보는 거 어때요? 스카프 같은 거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그런 거 협찬해 주고 점수 좀 따서 고객 만들면 좋잖아요. 새언니가 괜찮다고 하면 제가 규모 좀 있고 활동 활발하게 하는 애견 동호회 몇 개 추려볼게요. 신우이의 도움으로 애견 동호회에 협찬을 해봤더니 제가 만든 스카프의 품질이 너무 좋다며 동호회 회원들이 강아지 옷 주문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게다가 SNS에도 사진을 많이 올리고 홍보를 열심히 했더니 점점 SNS로 문의가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저 강아지 옷 좀 구매하고 싶은데요. 혹시 주문 제작도 가능할까요? 저희 강아지가 대형견이라서 시중에 파는 것 중엔 예쁜 옷이 별로 없거든요. 아, 그럼요. 대형견 옷도 당연히 주문 제작 가능하죠. 원하시는 디자인이랑 자세한 사이즈 알려주시면 제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가게가 이렇게 점점 잘 되던 것과는 반대로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던 등산복 매장은 계속 사정이 어려워지다가 결국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오빠 때문이었죠.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빠가 다니던 회사에서 직장 상사랑 대판 싸우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엄마 말론 오빠가 상사한테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말했다네요. 에이씨,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봐요, 부장님. 부장님이 회사에서나 내 상사지. 밖에 나가서도 뭐 되는 줄 아세요? 머리가 홀라당 벗겨진 대머리 주제에 어디서 귀하게 자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내가 돈 벌려고 회사 왔지. 부장님 같은 노땅한테 잔소리나 드리려고 회사 다니는 줄 알아요? 알고 보니 오빠가 하도 회사에 지각을 하니까 부장님이 잔소리를 몇 번 했는데 그거 가지고 화가 나서 대머리라고 막말까지 하곤 사표를 냈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한심해도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회사를 그만둔 후에 남 밑에서 일하기 싫다면서 가게나 차리게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던 등산복 매장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오빠한테 줬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빠도 너무 한심했지만 그런 얘기를 굳이 저한테 하는 엄마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제 가게만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매출이 점점 많아지고 가게가 번창해 나가니까 기분이 정말 뿌듯하더군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제가 결혼한 지 8년쯤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와는 연락을 잘 안 하고 지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저보고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 친정에 가봤더니 엄마가 저한테 정말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람이 너 요즘에 네 가게 엄청 잘 되는 것 같더라. 그 정도면 돈은 얼마나 버니? 보나마나 먹고 살고도 남을 정도로 벌겠지? 갑자기 그건 왜요? 제가 얼마를 버는지 엄마가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아유, 뭐 하긴. 내 딸이니까 얼마 버는지 궁금할 수도 있는 거지. 그나저나 너 돈을 그렇게 잘 벌면서 이 엄마를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것도 다 이 엄마가 널 잘 키워준 덕분인데 적어도 키워준 값은 낼 생각을 해야지. 뭐 그렇다고 일시불로 달라는 건 아니고 너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타다리 받는 걸로 할게.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매달 200만 원씩 나한테 보내라. 너 지금 돈 잘 버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보내줄 수 있지? 세상에 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겁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오빠만 편애하고 저는 자식 취급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저한테 다달이 200만 원씩이나 달라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해줄 건 오빠한테 다 해줬으면서 왜 나보고 다달이 돈을 달래요? 엄마가 오빠 결혼할 때 3억 원짜리 아파트도 사주고 가게 한다고 대출까지 받아서 돈 해줬으면 돈을 받아도 오빠한테 받아내야죠. 네 오빠는 아들이잖아. 아들이니까 내가 그만큼 투자를 한 거고 넌 딸이니까 우리 집 살림 미천이잖니. 그리고 네 오빠한테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걸 어떡하니. 네 오빠 가게 차려놓고 제대로 운영도 안 해가지고 매달 적자란 말이야. 뭐라고요? 아니, 엄마한테 돈까지 달라고 해서 가게 차려놓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적자라는 거예요? 아휴, 네 오빠랑 네 새언니랑 둘 다 워낙에 노는 걸 좋아하지 않니? 그래서 맨날 직원들한테 가게 맡겨놓고 술 먹으러 다니니까 가게 운영이 제대로 되겠니? 게다가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안 주니까 직원들이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뭐 네 오빠 잘못이겠니? 네 오빠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이 사회가 이해를 못 해주는 게 잘못이지. 역시나 끼리끼리 만난다고 새언니도 오빠랑 똑같은 인간인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걸 두둔하고 있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딴 것보다도 오빠 때문에 나간 돈을 저한테서 메꾸려고 하는 엄마를 보고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더군요. 엄마가 절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아예 결판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엄마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엄마가 돈 달라고 하시니까 돈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엄만 저보고 역시 키워준 값 한다며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약속했던 대로 엄마한테 돈을 입금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원했던 200만 원은 아니었죠. 제가 보낸 돈은 단돈 2만 원이었거든요. 엄만 그 돈을 받자마자 저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예, 너 돈 잘못 보낸 거 아니니? 공이 두 개가 빠져 있는데 200만 원을 보내라니까 넌 왜 2만 원을 보내? 잘못 보낸 거 아닌데요? 엄마가 키워준 값 내라길래 그래서 낸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뭐라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여태까지 널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널 키워준 값이 겨우 2만 원이라고? 이게 진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유분수지. 어디서 엄마한테 장난질을 하는 거야? 왜요? 제가 무슨 장난질을 했는데요? 엄마가 자꾸 저한테 먹여주고 재워줬다고 생색내시는데 이 세상에 그것도 안 하는 부모가 있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키우는 것까지도 부모로서의 의무예요. 그런데 엄만 사랑으로 날 키우기는커녕 날 오빠 뒤치다거리나 하는 몸종 취급하고 밥 먹을 때도 눈치 주면서 따로 먹게 하고 오빠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는 거 나한텐 하나도 안 해줬잖아요. 게다가 맨날 내 얼굴 보면 김씨 집안 식구들 생각나서 기분 나쁘다면서 막말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럴 때마다 난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고요. 우는 것도 들키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숨죽여 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서럽게 살았는지 엄마가 아냐고요. 제가 그렇게 울분을 토해냈는데도 엄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리고 어쨌든 내가 널 키워준 건 사실이잖아. 너 나 없었으면 부모도 없이 길바닥에 나 앉았어. 알어? 아, 그래요?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을 버리지 말고 키워야 되는 건데 그 당연한 걸 가지고 되게 생색내시네요. 근데 그렇게 생색낼 거면 저 말고 오빠한테도 생색을 내야죠. 난 오빠처럼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본 적도 없고 대학 등록금도 아빠가 다 내줬어요. 게다가 오빠는 결혼할 때 엄마한테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았다지만 난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고요. 그러니까 키워준 값은 그냥 그 2만 원으로 퉁쳐요. 아참, 그 2만 원도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라고? 아니 이게 딸이 돼가지고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그래, 네가 그렇게 나한테 서운했으면 내가 앞으로 너한테 잘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따박따박 대들고 있어? 여태까지 사람을 그렇게 상처 줘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잘하겠다고요? 필요 없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엄만 날 딸로 생각 안 하니까 나도 앞으로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각자 갈 길 가자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여태까지 차별받으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떠올라 너무 서럽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엄마가 변할 거라는 기대도 없었기에 서러워하는 것도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후 엄만 돈이 필요했는지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는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를 해선 평소에 묻지도 않던 걸 묻더군요. 가람아, 너희 가게에서 파는 강아지 옷 가격이 얼마 정도 하니? 우리 딸이 장사를 한다는데 엄마가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씩 사라고 얘기 좀 하려고.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딸이 운영하는 가게 홍보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참, 그동안은 제가 가게에서 뭘 파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무슨 강아지 옷 가격을 물어보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 주변 사람들이면 다 엄마랑 똑같은 사람들일 텐데 내가 미쳤다고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아요? 괜히 우리 매장 이미지 나빠지기 싫으니까 쓸데없이 홍보 같은 거 하겠답시고 저희 가게 이름 팔고 다니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엄만 그 이후에도 평생 해준 적 없는 반찬을 해다가 저희 집에 갖다 주시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엄마가 들고 온 반찬 그대로
다시 엄마한테 돌려줬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이미 우리 시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이 가득 차 있거든요. 난 엄마가 해준 반찬보다 우리 시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이 훨씬 맛있으니까 이건 도로 가져가세요. 엄마가 그렇게 예뻐하는 오빠나 먹이시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그렇게 거부를 하니까 이번엔 엄마가 저희 남편한테까지 찾아갔더군요. 어느 날 퇴근하고 온 남편이 엄청 곤란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여보, 오늘 장모님이 우리 동물병원까지 찾아와서 나한테 직접 산 3단 도시락을 갖다 주셨다. 나보고 동물병원 운영하느라 고생 많다면서 밥이라도 잘 챙겨 먹으라고 하시더라고. 뭐? 우리 엄마가 거기까지 찾아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 도시락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긴. 죄송하지만 안 먹겠다고 하고 그냥 돌려드렸지. 솔직히 나도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 들어서 다 알고 처갓집에 갔을 때도 당신이랑 형님이랑 대놓고 차별당하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내가 어떻게 자존심도 없이 그 도시락을 받아. 그리고 당신이 여태까지 서럽게 살았던 거 장모님한테 다 얘기하고 한바탕 했는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눈치 없이 초를 치면 안 되지. 고마워, 여보. 앞으로도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절대 받아주지 마. 우리 엄마가 나뿐만 아니라 당신한테도 함부로 하는 거 다 느꼈잖아.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절대 잘해줄 필요 없어. 그 후에도 엄마가 저랑 남편한테 잘해주는 척을 하면서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저랑 남편 둘 다 그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엄마의 목적이 돈이라는 게 너무 훤히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전 저를 자식으로도 생각 안 하는 엄마보단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챙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따뜻한 외투 2벌을 사들고 아빠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빠랑 재혼한 아주머니가 저를 또 엄청 반겨주시더군요. 우리 큰딸,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아줌마가 우리 큰딸 보고 싶었는데. 요즘에 가게가 너무 바빠서 올 시간이 없었어요. 그나저나 2분 다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신 거죠? 요즘 날씨가 쌀쌀하니까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감기가 그렇게 독하대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선물로 사온 외투를 2분께 드렸더니 2분 다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심지어 저희 아빤 그 자리에서 바로 입고 거울을 몇 번이나 보셨어요. 이야, 역시 우리 딸이 사온 거라 그런지 내 몸에도 딱 맞고 엄청 잘 어울리네. 이거 입고 다니면 너무 따뜻해서 땀까지 나겠는데? 아빠, 제가 다음번엔 더 좋은 거 많이 사드릴게요. 아빠 덕에 대학도 가고 결혼할 때 보탬도 됐는데 저도 아빠한테 효도 정도는 해야죠. 다음엔 아예 저랑 같이 백화점 가요. 제가 2분 신발도 사드릴게요. 그래? 그럼 그날 밥은 내가 사주마. 이왕 오는 거 우리 사이랑 손주들도 다 데리고 와라. 아빠가 그날 진짜 맛있는 걸로 한턱 쏘마.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도 좋다면서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비록 아빠와 같이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끔 만날 때마다 따뜻한 정이 느껴져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 아빠뿐만 아니라 저한텐 이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 시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습니다. 틈날 때마다 시댁에 가서 자고 왔는데 하루는 저희 애들이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뭐? 너희 둘 다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다고? 그럼 엄마도 너희 할머니랑 같이 잘래. 어머님, 저도 같이 자도 되죠? 저도 어머님 옆에서 자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자도 되지. 그럼 난 오늘 우리 예쁜 며느리에다가 손주들까지 껴안고 자겠구나. 아니지. 우리 예쁜 딸내미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 그날 그렇게 저희 애들을 데리고 시어머니랑 같이 잤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애들을 재우고선 제 머리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시더군요. 저는 따뜻한 시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이런 게 바로 엄마의 사랑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평생 받아보지 못한 엄마의 사랑을 시어머니한테 받게 되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절 사랑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한바탕 하고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낸 지도 1년 반이 지났어요. 엄마와는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지냈는데 가끔 연락이 되면 절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넌 진짜 내 딸도 아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마트에 다니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잖아. 내가 맨날 물건 옮기고 진열하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 나이에 얼마나 허리가 끊어지게 고생하고 있는 줄 아냐고.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엄마가 있는 돈 없는 돈 대출까지 받아서 오빠한테 퍼줘놓고 오빠가 가게 망하는 바람에 못 받는 게 왜 제 탓이냐고요. 그럼 네 탓이지. 엄마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타달이 200만 원씩만 달라는데도 네가 차갑게 외면해버렸잖아. 게다가 나뿐만 아니라 네 오빠도 지금 배달일 하고 있는 거 몰라? 네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우리 다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원래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몰라요? 이제 와서 자식한테 외면당하기 싫었으면 적어도 나한테 자식 취급은 해줬어야죠. 그리고 애초부터 엄마가 날 딸로 생각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자식 도리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한테 의지하고 싶으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오빠한테나 의지해요. 맨날 받을 줄만 알고 게을러 터진 엄마 아들 말이에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네가 감히 네 오빠 욕을 해? 엄마가 저한테 소리를 쳤지만 저는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끝까지 오빠만 감싸고 도는 걸 보니 너무 화가 나서 더 듣기도 싫었거든요. 솔직히 전 오빠 때문에라도 엄마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엄마를 도와줘봤자 그 돈이 또 오빠한테 흘러들어갈 게 뻔하고 한 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엄마 오빠가 계속 저한테 의지할 것 같았거든요. 전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늘 차별을 받으면서 서럽게 살았는데 엄마랑 오빠한테 돈이나 쪽쪽 빨리는 존재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라는 속담이 있죠. 자식이 여럿이 있어도 부모는 그 자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사랑한다는 뜻의 속담인데 저는 이 속담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만 보더라도 자식 둘 중에 한 명한테만 사랑을 몰아줬으니까요. 물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겠지만 저희 엄마처럼 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힘내시라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네요. 부모라고 다 똑같은 부모는 아니니까 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부모라면 굳이 미련 갖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갈구하다가 좌절하느니 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니까요. 저 역시도 앞으로 절 사랑해주는 나머지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생각입니다. 제가 받은 사랑의 몇 배로 더 돌려주면서 살고 싶어요.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가족들과 사랑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